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31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 최종 판결 일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멤버가 리플과 SEC 소송의 최종 판결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변호사 프레드 리프 폴리는 개인적으로는 7월 말쯤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지만 약식 판결이 나왔던 작년 7월 13일로부터 1주년이 되는 하루 전날 12일 금요일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입장에서 약식 판결 1주년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릴 준비가 다 되었으면 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지연이 될 것이고 저는 1주년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리플과 SEC 소송의 약식 판결을 통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1주년 기념은 XRP 투자자나 리플 회사에게 의미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프레드 리프 폴리는 최종 판결이 정말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빌 모건 변호사는 토레시 판사가 구제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넷번 판사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빌 모건 변호사는 최종 판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넷번 판사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 SEC의 벌금을 계산했던 SEC 직원을 전문가 증인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문가 증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드 리프 폴리는 빌 모건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넷번 판사가 이 문제들, 즉 절차를 해결해야만 토레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절차적인 요건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재판관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고 토레시 재판관은 넷번 재판관에게 전문가 발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즉, 양 당사자가 구제책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전문가 증인 발견 문제들에 상관없이 토레시 판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간단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7월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은 최종 판결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만약 토레시 판사라면 가장 최근에 바이낸스 SEC 소송 판사가 토레시 판사의 약식 판결 내용을 지지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 판결이든 가능성이 희박한 합의든 간에 리플에게는 이제 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종 판결에서 벌금이 확정이 되면 벌금을 낼 돈이 필요할 것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합의를 위해서는 또 SEC에게 줄 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XRP 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웨일 얼러트에 의하면 리플이 약 6,429만 달러 상당의 XRP 1억 5천만 개를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리플의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동을 리플이 덤핑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 돈은 합의를 위한 돈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근 이동을 더 의심스럽게 보시는 이유가 대규모 이동이 몇 차례 동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이동으로 바이낸스가 1억 3천억 원 달러 규모의 3억 XRP를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보냈고 연이어서 5,210만 개 XRP를 또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보내면서 총 3억 5,210만 개의 XRP를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동이 결국에는 덤핑을 통해서 리플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이다라고 의심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리플 주소에서의 직접적인 이동 이외의 XRP 이동의 경우는
현재 하락장에서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로 볼 수 있는 점도 같이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트코인 고래 주소로 잘 알려진 미스터 백의 경우 7월 9일 약 309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현재 7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소에서의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XRP 이동 역시 공포감에서의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고래의 흐름으로 보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외국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일즈포스라는 CRM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시스템일 텐데요. 해당 시스템에 XRP 결제를 원활하게 하는 플랫폼이 통합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세일즈포스 측은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 비즈니스 운영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XRP 페이먼트 플랫폼이 통합될 예정이니 XRP의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최근 비트코인을 매도한 주소는 독일 연방 정부가 아닌 동부에 위치한 작센이라는 작은 주정부이며 해당 주정부가 검찰 또는 정부 기관의 지휘를 받아서 자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 중 하나인데 매뉴얼상 검찰은 압수 자산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계속적으로 분석되는 것은 그만큼 이번 독일 정부의 매도가 시장에 준 영향이 작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투자자들에게는 노하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어떤 나라는 회수한 비트코인을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정부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든 어느 정부든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팔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 만약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번 독일 정부 매도의 경험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공포감에 휘말리기보다 기회로 활용하는 일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이 어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2% 도달 확신 전까지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만이 미국 경제의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말은 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함으로써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연준이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연준 파월의 발언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골고루 잘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 있다면 파월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에 무게중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내일 발표될 미국 6월 CPI가 되겠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주요 빅테크가 회원으로 있는 미국 기술정책단체 진보회의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는 소식입니다. 빅테크 기업이 암호화폐의 필요성,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만약 향후 미국의 정책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한다면 이들 빅테크 기업과 함께 현재는 기업 규모 면에서 견주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하는 때가 리플에게도 찾아오지 않을까 기분 좋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